이 잡지는요, 행복이 가득한 집이란 잡지인데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란 게 아직도 이 잡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놀랐어요. 이 잡지에 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저희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께서 건축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친구분들 4명이랑 같이 잠실에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4개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이제 뒷마당에는 크게 마당을 짓고 멍멍이들 키우면서 그리고 조그만 미니 골프장도 있을 만큼 되게 재밌게 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함께 지은 집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 행복이 가득한 집 잡지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건축학과를 나오시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교수직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되게 골바르신 분이고 뭔가 세상에서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셨는데 그냥 학교에 남아 있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아빠가 사람이 좋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빚 그 보증을 2번을 쓰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괜찮았거든요. 이제 근데 2번째는 아빠가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희 집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절대 사업을 하지 않을 거고 절대 사업한 남자는 안 만날 거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직업을 갖고 있는 저희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뉴욕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제가 뉴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뉴욕대는 특히나 전 미국에서 2번째로 학비가 비싼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외도 열심히 해서 제가 학비를 보탰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유학생이었지만 굉장히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유롭게 부모님이 풍족하게 보내줘서 뉴욕은 얼마나 많은 문화생활이 있어요. 뭐 브로드웨이도 쇼도 있고 맛있는 집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아끼고 아껴서 학교에서 이렇게 디스카운트하는 학생 그런 뭐 베네핏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때만 골라 가지고 문화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한인 총학생회장에서 제가 부회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저희 뉴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나라가 오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한국만 페스티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코리안 페스티벌을 열고 싶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무모했거든요. 왜냐면 돈도 필요하고 굉장히 준비하는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해냅니다. 한국 음식을 또 선보이고 싶어서 한국 음식도 하고 그리고 태권도 또 그 팀을 제가 또 학원 찾아가가지고 사번님께 부탁드리고 사물놀이 팀도 부탁드리고 한국무역팀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여기저기 해가지고 팀을 모아서 어떻게 제가 꾸리게 돼요. 근데 심지어는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금도 있지만 택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또 제 사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뭔가 일을 꾸미고 도모하고 도전하고 만드는 거 해냈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제 결혼식 사진이요. 진짜 2008년도 사진이에요. 굉장히 풋풋한 사진입니다. 우리 여보 참 젊었네요 그때. 근데 진짜 그 갑자기 이제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남편이 키가 굉장히 커요. 189cm거든요. 저는 아주 굉장히 자그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복 해주시는 분이 저보고 평생시 그 남자들 한복 그 원단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남들보다 적게 들었지 않았냐. 또이다. 또 그런 이제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일단 나는 사업을 하는 남자는 싫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수직을 하고 있는 저희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다고. 근데 그때 제가 어쨌든 그 전공이 뭐였냐면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잡을 잡았었거든요. 그래도 동시에 저희 아이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더라면 뉴욕에 조금 더 오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인연으로 제가 살아가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 덕분에 제가 아미를 만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물론 미국에서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 아이가 생긴 건 내가 아미를 만나기 위해서였나 보다.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남편이 3살 때 돌아가셨대요. 전 뵙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본인 직업이 의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심장마비는 못 지키신 거죠. 근데 남편이 저한테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우리 아빠처럼 어쩌면 일찍 저 세상을 갈지도 모르니까 너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서 남편한테 의지를 하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했나 봐요. 우리 남편이랑 저랑 일찍 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영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을 일을 하게 돼요. 대치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너무나 심한 지역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늦게 오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과외도 제가 이제 계속 들어오게 돼서 과외를 하게 오랫동안 과외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고외과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그 옛날에도 제가 한 명당 그냥 오늘은 이제 석세스 스토리니까 그냥 자랑 좀 할게요. 그냥 그 옛날에도 제가 한 명당 120만 원을 받았어요. 괜찮죠? 그 3명만 가리키면은 360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외를 제가 또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현금 수입이잖아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이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침 일찍 나가서 학원에 출근해가지고 끝나면 이제 고액과외를 하고 집에 들어오고 혹은 만약에 이제 고3 아이들 중에서 예고를 다닌 아이들 중에 미술학원에 12시까지 있어야 되는 애들은 새벽에도 했어요. 제가 과외를.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막 새벽 5시. 그러니까 제 몸이 어땠겠어요. 이미 이제 성대는 뭐 맛이 갔죠. 성대결절 수술도 했고 인후염도 너무 심했고 허리도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특강이 있어요. 특강을 하다 보면 또 24시간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 점심시간에 그나마 방학 때는 점심시간 좀 길었어요. 한 1시간 정도. 근데 평상시 같으면 밥을 맛있게 먹었겠지만 저는 이제 체력도 안 되니까 항상 밥 대신 전 링게를 맞았어요. 방 내내. 돈을 버는 건지 링게를 돈을 쓰는 건지. 그러니까 체력은 체력대로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쓸 시간. 뭔가 그런 삶 속에서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쑥 드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제가 결심을 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희 엄마가 친정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봐주고 계셨는데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5발짝을 걷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엄마 우리 아이가 걷기 시작했다고 저랑 제가 막 호들갑을 떠니까 저랑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희 엄마가 딱 쳐다보더니 5일 전부터 걸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난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지? 돈은 안 벌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돼요. 이게 또 제가 사진을 또 찍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대학교를 옮기고 나니까 시간은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은 계속 묶여 있어야 되지만 대학교는 제가 딱 수업 시간만 채우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만 잘 받으면 되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저는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줄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시댁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여름 시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몇 천만 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 값만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5년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1억을 쓴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래서 내가 와, 남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확장한다는데 나는 열심히 모아서 미국 갔다 오고 열심히 모아서 미국 갔다 오고. 근데 이 돈은 안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왜냐면 시댁 어르신도 봐야 되고 가족들도 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짬뽕이니까 한국에만 계속 있을 아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 나무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좋은 봄날 난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서 이게 최상인가? 정말 이게 최상인가?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봄은 너무 예쁜데 제가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아는 오빠가 회원 가입을 저를 이제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저희 아빠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빚 보증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고 차라리 만약에 친구가 부탁하면 아빠가 그랬거든요. 보증을 쓰지 말고 네가 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돈을 그냥 줘라. 도와라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제 느낌은 아멘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왠지 이거 쓰면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거절을 잘 못합니다. 아빠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못해서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요. 1년 동안 제품을 딱 한 번 샀어요. 그러니까 불량 소비자였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도 한 번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소비자였는데 저한테 계속 이런 미팅장에 오라고 초대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거절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오케이. 한 번은 약속을 지킬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미팅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딱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때도 들으면서 와 너무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미팅장에 나오면서 제가 하겠다고 했을까요? 자신 없어 그랬어요. 나 못해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고 SP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이제 미팅장에서 제 머릿속에서 남았던 건 뭐였냐면 소득의 사사분면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왼쪽 이 사사분면 중에서 인플로이랑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수입을 연봉을 얘기하는 직업이고 시간적 자유 불가능하고 은퇴가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구나. 빚 좋은 개살구. 여자가 서울에 있는 뭐 대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그냥 시간 강사였구나. 어떤 그런 노동 수입자였구나.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비즈니스 오너나 인베스터. 내가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자산을 이야기해야 되고 시간적 자유가 가능하고 은퇴가 없는 이 오른쪽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돈이 나를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싶고 자산을 갖고 싶은데 제가 제 이름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자동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와 나도 갖고 싶다. 하지만 자신 없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보니까 비즈니스 오너가 아메인 소득이 자산 수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들어간대요. 제가 사업이 싫었던 이유는 돈이 투자가 돼서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돈은 들지 않지만 내 시간을 들이는 일이라면 하고 싶다.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또 분석을 합니다. 1번은 저는 제품을 한 번밖에 안 사봤잖아요. 그 심지어 제품을 막 열심히 어떤 그 가치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코땡에서 먹는 몇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합성 원료 비타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연 원료로 가지고 있는 뉴트랄트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파는 거 아니야? 혹시 이게 비윤리적이면 어떡하지? 나 선생님인데. 그리고 거절이 너무 두렵고. 근데 제 순간 자 볼게요. 제가 저희 식구들이 마우스워시액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린스테린을 사실 쓰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코땡에서 린스테린 2통을 살 동안 저 그 아메이 가글이 한 통을 그래도 더 오래 쓰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너무 싼 거잖아요. 그럼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가글인 5통이랑 같은 거더라고요. 용량이. 와 그럼 진짜 싼데? 비싼 게 아니었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 천연 원료 비타민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서 와 8만 원짜리인지 싼 거네. 내가 몰랐네. 그걸 깨닫기 시작했고 자 파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걸렸어요 저는. 근데 왜냐면 저는
가르치는 일만 했잖아요. 근데 또 한번 어떤 관점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시간 강사로서 저를 파는 거였거든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내 자신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좋은 제품, 가치 있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바꿨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팝니다. 우리가 아이폰 팔 수 있어요? 스티븐 잡스가 이때 신제품을 소개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스티븐 잡스를 볼 때 팔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죠. 이 아이폰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거고, 이 아이패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럼 나도 저분처럼 하면 되겠네. 아미의 제품과 사업의 가치를 알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비윤리적, 이게 또 한 번 제일 걸렸죠. 왜냐면 우리 아빠가 정직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래요. 뭐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일까? 이게 진짜면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수익 구조를 보니까 내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 내가 성공하는 수익 구조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 성공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막연하게 거절이 두려웠어요.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받는 오해, 이거 너무 괜찮은 일인데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그때 머리를 스친 건, 자 생각해보자. 아메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정말 괜찮은 일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아직 그녀나 혹은 그가 모를 뿐이라면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까지 오해쯤이야 내가 풀어주면 되는 거지. 왜냐? 나도 오해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아메이를 잘 몰라서 아메이를 거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이미지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제 스폰서님 추천해주신 책인데, 이 책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제가 아메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대학교에서 월화수목 일을 하고 있었고, 과외도 2-3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도 어렸잖아요. 근데 또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3개월 만에 SP를 해요. 그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스폰서님이니까 하는 거고 너니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만큼 일의 양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시간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주어진 시간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몰입해서. 그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파트너님들이 SP를 이제 도전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물어봐요. SP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딱 한 단어. 간절함. 제가 3개월 만에 뭘 알았겠어요. 제품도 많이 안 써봤잖아요. 제품도 잘 모르고 사업도 이제 배운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이 회사가 맞는 제품이면 정말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인간과 환경과 기능과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리면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수많은 걸 제가 어떻게 습득을 했겠어요. 다만 간절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당시 때 저희 남편이 이 사업을 반대했었거든요. 왜냐면 몰라가지고, 우리 남편도. 근데 지금은 알러뷰 아메이라고 외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되게 싫어했고 저희 부모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딸이 그냥 뭐 서울 뭐 거기서 대학교에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아메이보다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반대, 남편의 반대는 사실 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아메이를 열심히 해서 잘하면 이 보상이 우리 가족한테 가겠지 저만 가겠냐고요. 결국에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께 돌아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의 반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이후로 이렇게 오프라인에 많이 모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여러분의 랠리를 보면서 진짜 두근거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센트리아 그룹에 우리 한창원 리더님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전에 그 랠리를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거야 이거 아멘 이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 사이에 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때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메이 때문이라고. 아니요. 아메이 때문이 아니야. 아메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도 그 매 순간 이제 힘든 순간마다 이거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냐면 존 홉킨스 그 외대 교수 진한 교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위기와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바꿀 것이냐는 거죠.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다이아몬드를 1년 만에 한꺼번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아미를 정말 좋아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미쳐졌구나. 근데 그게 성공자의 길 아닌가? 내가 이미 하기로 했다면. 그러니까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전 몰입했다니까요. 되고 싶고 간절해서. 근데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1년 만에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저 되게 자그마하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타고난 체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몰입하다 보니까 응급실도 몇 번씩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반드시 기회로 삼고 난 해낼 거야 하면서 그냥 뚜벅뚜벅 내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한 5월쯤 됐을 때 이제 4개월 남은 거예요. 4개월만 잘하면 다이아몬드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잠시 흔들렸어요. 응급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 주여, 저 어떻게 하죠? 아 나 진짜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쉽고 진짜 또 한 발을 내딛기는 용기가 필요한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탁 쳐다보면서 엄마 나 그만할까? 다이아몬드 내년에 할까? 왜냐면 꼭 올해 안 해도 되잖아요.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금메달은 4년 뒤에 있지만 아멘은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딱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야? 그 반대했던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야? 너 여기까지 잘해왔고 4개월밖에 안 남았어. 꼭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엄마한테 죄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딱 결심하는 순간 청정기 2대가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사람이 간사해요. PB가 오르잖아요.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힘이 불끈 나가지고 다시 이제 열심히 이제 해보겠다 해서 제가 딱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서 마감을 잘 하고 다시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에요. 꿈. 우리가 꿈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메이의 첫 실습 강의가 What's Your Dream이었는데 너무 낯간지러웠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어른들이 꿈을 나누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꿈을 논의를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초보 파트너들이랑 꿈 목록을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한 100가지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50가지만 적어보자. 네, 쭉 보는데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집과 차, 빚이 있더라고요. 모든 꿈 목록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하나 공통점이 뭐였냐면 뉴트리라이트를 온 가족이 마음껏 먹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은 정말 계산하지 않고 아메이 제품 사잖아요. 와 이것도 나한테는 이룬 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빚도 갚았거든요. 그리고 차도 어찌됐든 파운더스 플래티늄 딱 일시불 보너스 받은 걸로 다시 제가 제 차를 샀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열심히 차 사고 한 4번 내면서 다이아몬드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의 몰고 다니는 차는 제가 또 일시불 보너스랑 딱 받아서 현금으로 딱 결제했었던 차예요. 근데 결국엔 다 아메이로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은 향후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 빚과 집과 차, 결국에는 집과 차 때문에 빚이 생기는 거고 이 빚을 평생 갚으려고 살아가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꿈이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꿈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또 느꼈어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목록이 집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내 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혜택이 가는 게 아메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메이 창업 이념 네 가지죠. Freedom, Family, Hope, Reward,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아메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메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입시 강사도 해봤었기 때문에 매년 제가 입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2022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미국의 대학교를 어차피 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대학교 입시를 보니까요. SAT, ACT 시험이 학생들의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수한 GPA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확실하게 내세운 학생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번 입시를 학생들과 함께 겪으면서 느낀 한 가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고등학교 3, 4년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학생 본연의 스토리를 착실하게 만들어 나가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를 통해서 어떤 꿈, 어떤 삶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지 입학사정관에게 증명해낸 학생만이 대입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와우. 딱 보면서 아메이 하면 되는데 우리의 딸내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앞으로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물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조건이 내가 어떤 꿈과 어떤 삶을 이루는 건지가 정의를 하는 거래잖아요. 딱 들으면서 원래 또 미국 같은 입시가 비싸거든요. 컨설턴트가 되게 비싸요. 근데 나는 내가 해주면 되겠네. 지금부터 우리 아이한테 너의 꿈은 뭐니? 넌 어떻게 살고 싶어? 지금부터 내가 해주면 되겠다. 와, 아메이는 진짜 이런 것도 나에게 줬었던 아주 소중한 가치였네 라는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꿈을 생각해봤어요. 최근에 제 파트너님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희 이제 딸내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에바야, 너는 꿈이 뭐야? 저희 딸내미가 딱 세 가지 얘기했어요. 쿠킹, 비즈니스우먼, 선생님. 어떠세요? 딱 보시면 아메이 아니에요, 아메이? 쿠킹은 아메이 퀸냄비 하면 되고, 그리고 돈 벌면서 비즈니스 우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일이 우리가 겪고 배운 거를 나누는 게 아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야, 아메이 하고 싶은 거네. 대화성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에요. 이제 둘째가 그래서 저런단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뭐 마스터 셰프 주니어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무슨 쇼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니어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요리를 경연 대회를 해서 이기고 뭐 이런 게임인데 게임이 아니라 경연인 거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전 진짜 요리를 못 하거든요. 저는 아메이 퀸냄비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요리를 못해 쌀밖에 안 지었고 라면밖에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메이 퀸냄비를 만나서 별의별 요리를 하는 거는 진짜 이 퀸냄비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걸 계속 보고 자라서 그런지 다 요리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또 뭐 유튜브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고 뭐 아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가 되고 싶대요. 공룡을 좋아하니까 어느 아들들처럼. 그리고 클레이 애니메이션. 너무 우리 아들이 클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갖고 놀아요. 오늘도 막 몇십 개씩 만들면 맨날 보여줘요. 그래서 이 상상력, 창의력. 근데 만약 제가 아메이를 안 했었다면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아이 쪼물다 이거 만들어서 뭐 먹고 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럼 마음껏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아메이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 아메이에서 배웠거든요. 모든 꿈에는 돈이 들어간다고. 내 꿈이 작을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의 꿈이 크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로 제 파트너 아이들이 꿈이 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한테 얘기해. 정말 아메이 네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진짜 너 아메이밖에 없는 거 알지? 제가 그래요. 왜냐면 얼만큼 돈이 들어가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유학생이었잖아요. 돈이 얼마만큼 드는지 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큰 돈.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미국 가야 되는데 1인당 1억씩 들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2명이면 2억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무슨 수로 해결할 거야?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이 귀한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면 내가 학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또 아메이도 하니까 애들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또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들 때문에 하는 건데 또 아이들을 못 보고 있네. 그래서 우리 꼬맹이가 우리 첫째는 제가 그래도 모의수유 1년을 했어요. 근데 둘째는 제가 한 4개월밖에 못 했다는 그 죄책감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그럴 때 아메이에서 U35 부트캠프를 해요. 그러니까 언더 35, 35세 이하의 그 젊은 PT 이상 리더님들을 초대해서 부트캠프를 했었어요. 송도에서. 그때 제가 수많은 2세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끝나면 자유롭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하루는 그 테이블이 다 2세 사업가들이었고 다 한 20살밖에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죠. 엄마 아빠가 아메 시키더냐. 네가 반드시 해야 한내그가 해결된다냐. 막 농담 삼아. 그랬더니 일제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했어? 그랬더니 항상 부모님들이 뭔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는 대화가 안 된대요. 왜냐면 친구들과는 뭐 케이팝 스타나 얘기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랑 꿈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근데 또 하나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바빠서 싫진 않았어?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내가 바빠서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서운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자기들이 항상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항상 칠판에 꿈을 적으셨고 성취하는 모습이 자기들한테 자극이 됐대요. 펑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이 막 왜요? 막 이러는데 저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었냐면 저한테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나 반드시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해야겠다. 제가 이거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지금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큰 결심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진짜 본사 이때 저한테 너무나 큰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근데 또 아이가 항상 이제 워킹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항상 고민하는 건 워킹맘들의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위로를 받은 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 좋았던 걸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리면 일과 아이와 가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모두 필요한 것들마다 두 요소 사이의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계속 균형을 찾아나가야 된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균형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지금 균형이 없는데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또 이러더라고요. 좋은 엄마랑 정해진 게 아니다. 나 혼자서 좋은 엄마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고 단 10분이라도 아이를 받아들이는 모드로 있으면 아이는 엄마와 함께 했다는 느낌을 받으며 만족한다.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책 읽어주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어떤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그런 이벤트들 그런 것들도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면 전 적극적으로 뺐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A를 받으려 하지 말라. 제가 여기서 펑펑 울었거든요. 우선순위를 여기는 이유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안 해도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모든 이런 걸 다 잘하고 싶었어요. 애도 잘 키우고 싶었고 애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인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나는 안 닮아서 우리 여보 닮아야 되는데 뉴트리라이트 안 먹으면 막 속상하고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고 집안이 조금만 들어오면 제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정말 아미도 잘해야 되고 내 파트너도 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 게 너무 산더미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다 내가 A를 받으려고 했구나. 그게 아닌데.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가를 체크하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거를 착 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또 한 번 저한테 자극을 준 책은 이나모리 가지고 왜 일하는가. 일하는 의미가 나왔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궁금하다면 명심해라. 지금 당신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갖고 닦으며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건 삶의 중요한 가치, 우리한테 나한테 있어서는 freedom, family, hope, reward 이 네 가지 아메이의 창업 이념을 나는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아메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거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구나 라고 또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프리덤, 패밀리 중에 아까 시간이 제가 몰입해서 쓰다 보니까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메이가 진짜 좋은 이유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는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아파도 갈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잠깐만 강의하다가 얘들아 우리 아이가 아파서 나 가야 돼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냥 약속 캔슬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파서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메이 하면 시간이 많을 줄 알아요. 시간이 자유가 온다면 자유가 없어요. 이런 얘기해요. 그거는 먼 미래에 내가 조금 더 시간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의 시간을 더 벌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누리자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저한테는 시간을 조절하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행사들을 못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시간을 빼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만약에 아메이가 아니고 하는 일이었으면 아메이 여행 못 갔을 거예요. 왜냐면 수업을 빼고 제가 여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비울 수가 없거든요. 저의 첫 여행이 크루즈였어요. 저희 그때 남동생이 저를 이제 그 부산에 이제 차를 데려다 주면서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크대요. 그때 저희가 탔던 크루즈가. 그래서 뭐 에펠탑도 못 타고 그랬나? 근데 이때 그 저희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직원들이 있죠. 뭐 요리사라든지 뭐 모든 그 이것 일하는 직원들이 1,800명이었대요. 근데 저희 남편이 미국인이잖아요. 다들 직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아메 여행 가면 명찰 꼭 차야 돼요. 그래서 두바이 여행 갈 때도 우리 막 투어하다가 버스 타잖아요. 버스 기사님들이 노노노노 this is 코리아 아메이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 한국 아메이에서 온 거라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너무 좋았어요. 크루즈 여행 때 저희 남편이랑 저랑 온천 되게 좋아하거든요. 찜질방 되게 좋아해요. 따뜻한 이런 자쿠지에서 정말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래요. 잠도 안 와. 너무 첫 여행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아이랑 첫 번째로 간 여행이 발리였어요. 가족 여행이. 가족 여행에 둘째를 안 데리고 왔던 이유가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고 막 돌봐야 되니까 스폰서님들이 너 걔 데리고 가면 못 논다. 차라리 남동생을 데려가자. 그래서 이제 남동생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극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 남동생이 이제 도전을 해서 본인 스스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또 이제 둘째를 데려간 그 삿포로 여행인데요. 저희 아들이 막 빨리빨리 다 없어져요. 이날도 역시 없어졌어요. 근데 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메이는 통째로 우리 또 아메이에서 많이 빌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서브해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디님한테 우리 아이가 없었다. 근데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다 우리 똑같이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저 스키복 입었거든요. 그걸 쓰고 찾기 어려울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5분 뒤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메이 여행은 정말 뜻깊어요.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아메이 여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진짜 내 가족들과 최고의 어떤 그런 내가 짜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나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리월드 이상의 진짜 큰 보상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엄마가 이제 항암 수술을 하셨어요. 어미레바라 아까 방사능 어쨌든 암수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제 엄마를 딱 쳐다보는데 엄마가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엄마한테 엄마 여행 갈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물어봤지만 저희 엄마가 여행 가는 거를 안 좋아하셨거든요. 아유 귀찮아. 그런데 이날은 그럴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막 알아보는데 그때 또 한 번 아미 여행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정하는 것도 힘들고 정하고 나서 어디로 또 뭐 숙박을 하고 액티비티 하는데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여서 진짜 준비된 아메 여행 최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못 정하겠다. 엄마가 정해봐. 엄마가 포르투갈 안에 있는 파티마 성지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카톨릭 신자셔가지고 그 성모님이 발현되셨다는 파티마 성지를 알아보니까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같이 묶어서 하는 여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진짜 운명처럼 테레비에서 스페인을 모십니다 이러면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바로 예약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야 나 엄마랑 유럽 여행 가려고. 언제? 다음 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9박 10일을 우리 여보가 학교도 강의도 해야 되고 애도 둘도 챙겨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그게 걱정이 됐었지만 믿었어요. 워낙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바쁘면서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었거든요. 바빠도 알아서 잘하는. 그래서 제가 아메이가 또 주는 또 하나의 가치죠.
그래서 여러분을 믿고 엄마랑 이제 훌쩍 떠납니다.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때마침 아메에서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연말 보너스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올해 연말 보너스는 다 엄마를 위해 쓸게. 엄마 내년에 뭐에 쓰고 싶어? 엄마 내년에 이태리 가고 싶다. 근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메이가 이런 것까지도 주는 거야. 근데 그때 엄마가 반대했을 때 내가 아메이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엄마가 그러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아메이가 주는 그 연말 보너스를 가지고 제가 즐겁게 엄마랑 또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파트너랑 처음 간 저한테 여행은 하와이였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첫 여행이니까 저는 가족 여행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부부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님한테 가족 여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 그랬더니 아니 애 안 데리고 혼자 오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만약에 아미 여행이 아니었으면 부모님한테 애를 맡기고 4박 5일 갔다 올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아미가 주는 비전인 것 같아요. 부부가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남동생이랑 이제 전주 파트너님이랑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 저희 전주 파트너님 에메랄드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원래 와이아미가 유학이었거든요. 애들 유학. 근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몰타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정말 아미 그 매출 보면 어마어마해요. 에메랄드니까. 저는 그것도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파트너님들이 그분의 자리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제가 있잖아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아메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신 게 너무나 격려를 드리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뭔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고 자신감이 높았으면 좋겠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생각하는 힘이 강했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마인드랑 늘 감사했으면 좋겠고 멘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적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파트너에게 바라는 거네. 근데 항상 뭔가 새롭게 하는 건 두렵잖아요. 원래 우리 뇌는요 변화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도전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나오는 거래요. 자신감은 없는데 뭔가 저도 아메를 시작할 때 너무 자신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한테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파트너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고 싶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되게 긍정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다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 제가 좀 완벽하지도 않으니까 완벽하고 싶어서 초조해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아미를 하면서 A를 받을 수 없어 하지만 노력하는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채워져가고 만들어가는 그 멘탈 관리가 훈련이 됐어요. 아직도 택도 없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아이들한테 이걸 바라는데 내가 이걸 안 되면서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이거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아메이에서 우리가 훈련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진짜 보상 이상의 것을 준다라는 생각이 정말 매번 아메이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그럼 아메이가 뭘까?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물건을 쓰고요. 물건을 쓰고 구정 광고라서 제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 초보 사업가 때는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제가 이제 강사다 보니까 항상 목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관절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 탁월한 살균력으로 가리 비타민 그리고 관절을 관리해주는 조인트 가드가 좋다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아메이를 동시를 하면서 계속 목을 쓰니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야, 보통 다이아몬드 갈 때 목소리 안 나오는데 너는 뭐 벌써 3%가 목소리가 안 나오냐고 할 정도로 근데 그걸 먹으면서 거짓말 안 하고 갑자기 목소리가 나와요. 장사꾼처럼 진짜 신기하게. 그리고 조인트 가드를 먹고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강사들한테 이걸 세트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세트가 또 그 강사님이 드시고 또 전달하더라고요.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발적 확산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사업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서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일, 이게 아메이더라고요. 근데 성공을 시키려면 네 번째, 내 자신에게 먼저 코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눠야 돼요. 내가 배워서 가르치고 내가 부족한 거는 이렇게 미팅장에서 시스템에서 또 알려주잖아요. 결국에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 심플하게. 이 네 가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나에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가르친 거를 제가 또 멀리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거든요.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오전에 해요. 그래서 줌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 멀리 초보 사업가 때부터 멀리 미국 사업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줌으로 사업하고 이런 온라인 사업하는 게 저한테는, 특히 저희 팀들은 다 익숙했어요. 워낙 다 흩어져 살아가지고 이 조그만 네트워크 안에 흐트러져 살아가지고 익숙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은 내가 서로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경험을, 정보를 공유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 미국 파트너가 작년 에메랄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2021년에 한국 아메이는 여행을 아직 안 갔죠. 근데 미국은 다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4명의 파트너를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제 파트너가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남편도, 이 집 남편도 무지하게 반대했거든요. 이름도 똑같아, 조나단. 근데 그래서 맨날 그 위에가 이름도 얘기해버렸네. 제 파트너가 오늘 또 뭐 남편이 왕왕 거렸다고 막 초보 사업가 때 우리 쪽 조나단도 왕왕, 저쪽 조나단도 왕왕.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막 그냥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 카카오톡 회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글로벌 사업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글로벌 사업을 해야지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요. 어떤 마인드로 시작했냐면, 이 친구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제가 막 아메 얘기를 하니까 또 싫어하죠. 오랜만에 만나서 뭐 아메만 얘기한대요. 그럼 어떻게, 내 삶은 아메인 걸. 그러니까 보통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너 만나면 아메 얘기만 해? 야, 너는 시댁 욕하잖아. 그러면 제 친구가 나는 시댁 욕하지 않잖아. 그럼 그 친구가, 나는 내 삶이 지금 중요한 건 아메이거든. 그 네 삶에서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이 교육이야? 얘기해. 나는 아메이야. 제가 그럼 제 친구가 또 할 말을 모르고 있어요. 서로의 관심사가 틀린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저기다 3천 빠졌어. 어디까지 갔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어찌됐든 그게 있구나. 한국에 와가지고 보선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산균하고 바디로션하고 뭐 세제 이런 걸 해가지고 회원 가입해서 한번 사봐. 어차피 회원 가입비가 없으니까 한국은. 그래서 제가 제품을 사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친구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산균이랑 뭐 바디로션 그냥 일반 마트에서 샀겠죠? 아토피가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그럼 어디서 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사서 보내느니 미국에서 가입해서 사면 되지 않나? 이러고 제가 미국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글로벌 비즈니스 이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녀의 아이가 아토피가 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쨌든 효녀여가지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막 제품을 사드리면서 캐시백이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딱 돌아서 언니 아메 돈을 줬어. 돈이 왜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 제가 왜 들어왔는지 설명한 다음에 그 친구가 나도 하고 싶어 그러고 다시 미국 휙 날아간 거예요. 제가 했던 일은, 그때는 이렇게 생방송도 없었고요.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CD랑 책을 사가지고 미국에 보내는 일밖에 없었어요. 요리 못 가르쳐 주죠. 어떻게 가르쳐 줘? 미국 가서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요리책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언니 나 내일 홈미팅 뭐 할까? 그럼 제가 어제 미팅장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너 한번 해봐. 카톡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해보고 빵 해보고 맞죠? 시행착오 겪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퀸냄비 한 번에 이제 그 미국은 인덕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다 틀리잖아요. 나 진짜 미국 가면 못할 것 같아요. 인덕션 없어갖고. 그리고 얘는 다막 그러니까 홈미팅 할 때 브루스타로 해요. 대박이에요. 얘네들은 그 나보다 요리 훨씬 잘해요. 미국 파트너님들은. 근데 어쨌든간 이제 그 집마다 틀리잖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닭튀김을 이제 다 뭐라 되지 타버렸나 봐요. 갖고 이제 홈미팅을 열어준 그 중간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이 냄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자존심 상했던 거야. 열심히 닭 써서 지금은 안 먹어도 튀기거든요.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경험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영상인데 어떻게 들으면 되나요?
이게 작년 미국 여행의 디즈니랜드, 플로리다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불꽃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의 하이라이트는 불꽃놀이예요. 저거를 이제 아메이 모든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료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한 번 온 가족이 가려고 그러면 진짜 1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불꽃놀이도 했고, 또 작년에 또 경사스러운 있었던 게 그 아까 전에 그 반대했던 우리 조나단 파크님이 아메이 히로 어워드를 상을 탔어요. 대박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매해 3명을 뽑아요. 전체 미국 아메이에서 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뽑힌 거냐면 그러니까 조그만 걸로 makes different thing. 그러니까 그 작은 변화가 큰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3명을 뽑아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사신데 그 에티오피아의 보건구호 활동에 갔을 때 이야기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보건구호 활동을 갔는데 병원도 없고 의료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한 거죠. 작은 변화. 근데 지금은 그 에티오피아에 병원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스파이어 영감을 준 거죠.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상을 받는데 아메이가 여기서 또 하나 대단한 거 뭐냐면 맨 밑에 보면 5,000불 있잖아요. 이거를 개인에게 줘요. 이 히어로에게. 그 5,000불은 또 어디로 가냐면 이디오피아에 가요. 아메이는 정말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5,000불도 또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또 지지해주기 위해서, 너의 꿈을 또 실현해주기 위해서, 너의 꿈이 이디오피아가 잘 살고 의료 서비스가 잘 되는 거지. 거기다 기부해줄게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실현하는 회사라는 게 여기서도 또 느껴요. 대단하죠. 자, 또 이제 아메이 창업 인형 중에서 Hope Reward가 있어요. 희망과 보상인데 이 사업은 내 꿈과 내 파트너 상대방의 꿈이 합쳐져서 서로 일석이조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저는 뭔가 일을 벌리고 함께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그게 딱 아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일이었으면 아메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 아이들. 요새는 진짜 제 파트너의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로 안 보인다니까요. 미래에 U35로 보여요. 진짜 내 그룹에 20대 이끌어가 파트너로 보여 이제는. 그래서 어떤 파트너님들 애기들은 막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김동현 리더님 그래요. 이모님이라고 안 하고. 너무 귀엽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건데 아메이에서 보상이란 어떤 보상이냐면요. 인쇄 수입의 타입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원래 시간 강사, 시간 동안 이렇게 일해서 일하는 그런 노동으로 일하는 시간 강사가 아니라 자산의 이 네트워크로 이 생필품을 스스로 싸는 애용자가 생긴 그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그런 인쇄 타입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상속이 되죠. 내 아이들한테. 뭐 자식이 없으면 어떤 단체도 상속이 가능하고요. 어디든지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축적돼서 어디 가서 새어나가지 않는다라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내 가문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할머니가 된 거예요. 김동현 우리 리더 할머니가 이 네트워크를 물려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의 자산이 됐다라고 이제 그런 할머니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확산이 된다라는 게 저는 정말 비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몰입해서 쓴 결과 지금은 내 아이들과 그 시간의 여유를 번 거죠. 그게 코로나 때 저는 정말 딱 감사하게 드러났거든요. 제가 아메이하고 다리가 2번 부러졌어요. 기부술 2번 했어요. 그때마다 느꼈어요. 항상 신기하게 다리가 부러질 때마다 사업이 잘 됐어요. 또 부러지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깨달음을 준 거예요. 진짜 축적되고요. 진짜 내가 그동안 해놨던 게 그때 막 발현된 게 이상하게 다리 부러질 때.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원래 시간 강사였으면 저는 수입이 빵이었겠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 리월드를 감사드리는데 이 인쇄 타입이 되는 이유가 평생 수익이 되는 이유는 스스로 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꿈을 향해서 이 아메이를 열심히 하는 사업가가 합쳐져서 우리가 자산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온라인 자산이고 현금 자산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새는 부동산이면 뭐 증권 주식이면 뭐 비트코인이면 뭐든지 하는 세대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냥 직장만 다니는 직장인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뭐든 해요.
부동산을 하던 주식을 하던.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래요. 요새는 시골 할머니들도 코인을 하더라. 진짜예요. 시골 할머니들까지 코인을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현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멘은 현금 자산이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쇄 수입이 될 수 있는 이 생필품의 기본 그 이념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렇게 나오죠. 우리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처럼 영원히 남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한다. 1989년 유엔은 아메에게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여했다. 내가 정말 놀란 이유는 우리가 했던 일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올바른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또 한 번 그때 제가 아메이 사업을 결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친환경 제품이 많지만 이거를 65년 전부터 했대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회사의 제품을 정말 너무 잘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내 사업의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내가 제품을 쓰고요, 알리고 누군가를 컨설팅해서 성공을 시켜야 한다. 내가 잘 되는 일인데 그럼 그 헬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헬핑의 의미는요. 상대방을 일단 경청하고 공감해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헬핑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꿈이 뭔지 내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꿈이 뭔지, 근데 이 상대방의 꿈이 이 아메이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건지를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를 본다는 얘기는요, 이 아메이에 대한 비전과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일인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면 지금 시작한 3%밖에 안 되는 나는 아메이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메이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에 대한 자신감, 이 아메이에 대한 확신, 내가 아니라. 왜 초보 사업가 항상 물어보지 않아요? 친구들이 너 얼마 벌어? 이러잖아요. 저 9,000원 벌었거든요. 9,000원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를 대한 확신과 자신감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래서 진짜 헬핑은, 내 파트너의 헬핑은 이 아메이를 제대로 보고 귀하게 여기게 하는 게 헬핑이다라는 생각 요새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쉽게 그만둬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만둘래요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만둘 만큼 작은 거 아니거든요.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대로 보게 하는 게 헬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일으켜서 내가 제대로 가르쳐서 경험을 내가 잘 나눠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올바로 서서 내가 경험을 나눠서 그걸 나누는 게 상담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성공이건 실패건 말아먹건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괜찮은 이유는 그 경험을 내 파트너가 시행착오가 안 겪게 하려고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방향으로 해보자. 제안할 수 있으려면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함께하는 자기 사업. 제가 그 심플리리치에서 딱 책을 딱 덮자마자 딱 이 책을 요약해서 함께하는 자기 사업이었거든요. 심플리리치의 책에서. 내 사업인데 함께 한대잖아요. 자신 없는데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한 거예요. 용기를 내본 거예요. 스폰서님과 시스템인과 이 아메이가 나를 도와준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 목표를 항상 설정하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다이아몬드를 갈 때 3년 만에 훅 갔기 때문에 목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자마자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목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근데 저 진짜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그랬고요. 명확한 목표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게 돕는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도 모르고 목표가 없다면요, 방향을 설정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여정을 즐기지도 못하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에 부담이 되신다면 행복한 마음으로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의 신념대로 살지 말아라. 방황하라. 길 잃은 양이 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의 성경 구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길을 잃어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대요. 그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또 하나는 사장으로 견딘다는 건데요.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만이 온전한 당신만의 생각 근육을 만들어 줄 것이다. 사장은 맹수와 같은 마음으로 조용히 외로움을 간주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외롭잖아요. 근데 사장은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또 팀이 있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폰서님들께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화를 참고 통찰하고 상황을 견디는 게 사장이 할 일이고요.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마음이 진짜 리더십이다. 사장은 물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유연하고 다양한 몸짓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식구들이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던 식구들이잖아요. 제가 초보 사업가 때 제 꿈이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돈을 벌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꿈이 좀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제 파트너님들이,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은 제가 미국가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고 좀 뭐 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은 저를 항상 그리워했죠, 한국에서.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항상 제 파트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평생 내가 다리를 못 고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고 싶고 이 자리를 지키는 스폰서가 되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인데요. 스폰서님 추천해 주신 책이었어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타이거는 영구 동토층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1년 중 100일의 여름을 제외하고는 늘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나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척박해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곱게 자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연대이다. 땅 위로는 마치 황제 펭귄은 겨울나기처럼 꼭 붙어서 먼 곳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함께 견디고, 땅 속으로는 뿌리가 단단히 연결돼서 그물망처럼 흙을 움켜잡고 있다. 마치 땅속 줄기가 서로 이어져 한 몸을 이루는 대나무처럼 말이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스폰서님, 팀워크, 이 그룹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꽁꽁 뭉쳐가지고 함께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 꿈이 좌절될 때도 있고 자신감 없을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지지하는 스폰서님들이 있고 팀이 있고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 아미를 통해서 귀하게 쓰이고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